9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는 KBO 드래프트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난해 드래프트는 기존에 있었던 1차 지명 제도가 폐지되고 전면 드래프트로 다시 부활했는데요. 김서현, 윤영철, 김민석, 문현빈, 박명근 선수 등 첫 시즌부터 두각을 나타낸 선수가 여러 명일 정도로 성공적인 드래프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드래프트 역시 지난해 못지않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반도주이죠. 아마추어 선수한테 굉장히 유명한 채널입니다. 야반도주의 유효상 편집장을 직접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이번 2024 KBO 드래프트 판도를 분석해 보도록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손윤님이랑 분이랑 둘이 같이 네이버에서 야반도주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과거에는 유튜브 채널도 조금 운영했었고 팟캐스트도 했었는데 지방을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네. 야구 선수들의 느낌을 조금쯤은 알 것 같다. 다니는 것만으로도 피곤하더라고요. 그렇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2024 드래프트와 2023 드래프트 전체적인 판도에 있어서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지난해는 확실히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야수 풀이 좀 더 넓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 시즌이 좀 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150km대를 던지는 투수들이 확실히 많아졌어요. 네. 아마 랭킹을 저희가 해보면 한 1위부터 10위까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은 대부분 한 번씩은 150km를 찍어봤을 거예요. 네. 우리 고교 야구 선수들이 구속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첫째는 확실히 선수들이 생각이 많이 깨었어요. 굉장히 많은 이 가르침을 받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유튜브를 본다든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레슨장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아카데미 다니는 선수들 그렇죠. 과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하여튼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네. 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레슨 안 받는 선수들이 거의 없을걸요? 야구하는 선수들 드물죠. 정말 드물죠. 고기 야구 지도자분들한테 얘기 들은 건데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야구부에서 배우는 거와 또 개인 레슨 받는 거와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그 부분에서 혼란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현장 그러니까 학교와 이 아카데미가 좀 더 소통을 하면 좀 더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맞아요. 누구나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이상론이죠. 맞습니다. 네.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투수 쪽에서는 구속이 늘었다 그러면 네. 타자 쪽에서는 예전에는 나무 방망이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네. 번트나 작전 야구를 많이 선호했다 그러면 네. 지금은 그래도 파워나 이런 쪽으로 많이 향상된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학교별로 큰 차이가 있긴 해요. 그런 학교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레슨장 효과도 있고요. 아카데미라고 표현하는 그리고 이 트레이닝 센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 야구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도 맞아요. 그렇고. 그래서 자기 몸을 얼마나 많이 단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선수들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알고 계세요. 네.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다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마산 용마고의 장엽수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 선언을 하면서 이번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 판도가 네.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그쵸. 실제는 좀 어떨 것 같습니까? 한 칸씩 앞으로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큰 판도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장현석 선수 다음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장축구의 황준서 선수가 그렇죠. 아니고 한준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의 유력하다고 보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화의 판단을 저희가 섣불르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경우 거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황준서 선수가 만약에 다른 팀에 가서 엄청난 활약을 한다? 저는 이거 데미지 못 버틸 것 같거든요. 네네. 타이밍이 됐다고 저는 보는 게 왜냐하면 하나에는 지금 자완 선발이 없어요. 근데 황준서를 놓치기가 너무 아까운 카드예요. 그렇죠. 그러면 황준서 선수의 가장 큰 특징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투구 템포가 정말 빠릅니다. 그러니까 타자들이 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선수예요. 그 피칭 머신에서 공 나오는 것처럼 쉽게 툭툭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피치 클락이 이제 도입이 되는데 황준서 선수는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전혀 문제가 없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랭킹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두 명의 선수가 가장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인천고 김태견 선수 그리고 장충고의 육선엽 선수인데 네. 김태견 선수에 대해서 장점 지금 많이 안 알려져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인천고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오늘 못 거뒀기 때문에 김태견 선수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흔히 말하는 익스텐션이 굉장히 좋아요. 프로에서도 이런 선수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 익스텐션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상체가 넘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 상체가 넘어오는 타이밍을 조절하기 힘들어서 익스텐션이 긴데도 불구하고 143, 4 던지는 선수도 있어요. 한 번에 못 넘어오는 느낌인 거죠. 아, 그쵸. 맞습니다. 네, 상하체가 따로 분리되는 느낌이라 가지고 스피드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김태균 선수는 긴 익스텐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0을 던지는 선수예요. 네. 공식으로는 149를 던졌고요. 비공식으로는 153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선수는 자신만의 뭔가를 갖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대부분의 평가가 이제 김태균 선수는 이제 즉시 전력감이다, 직전감이다. 유효선 편집장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즉시 전력으로 쓸 수 있다고 보여지죠. 네. 아마 뭐 김태균 선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LG 트윈스의 마무리죠. 고우석 선수 느낌이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솔직히 저도 경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본인도 우리가 이제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도 고우석 선수를 롤 모델로 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네. 투수 한 10명을 만나면 그중에 한 4명, 5명은 롤 모델이 고우석 선수예요. 그래요. 네. 이 장충고 육선 선수도 정말 저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육선엽 선수의 최대 장점은 일단 한번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죠. 2학년 중순이 넘어서고 3학년 초반까지도 투구가 좀 힘들었어요. 본인의 폼이 좀 바뀌었거든요. 뭐 흔히 우리가 빠른 공에 욕심을 내다 보면 왼쪽 어깨가 좀 들리잖아요. 네. 들리면서 이렇게 한 번에 넘어오려고 하는데 그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로 수정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졌고 제일 좋은 점은 육선엽 선수의 이 커브, 구종 가치가 아마 장현석 선수의 커브에 비견될 만큼 굉장히 좋은 커브를 갖고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아마추어 때 내가 언제라도 던질 수 있는 변화구를 갖고 있지 못한 투수가 프로에 와서 변화구를 되게 잘 배운다라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드물거든요. 그래서 자기 공이 있다라는 거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죠. 네, 정프로 최원영에서 육점 선수 상대를 해봤죠. 네네, 어떤 선수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변화구로서의 자기 카운트를 잡을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직구의 패스트볼의 볼끝, 홈플레이트를 굉장히 넓게 쓰면서 네. 운영을 잘한다는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저 역시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목소리 오영진 중 한 명이잖아요. 맞아요. 네네, 한 명이죠. 맞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1라운드 중후반 또 2라운드 초반까지 네.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김희건 선수도 있고요. 뭐 전준표 선수 그리고 신세계 이마트배 때 확 떠오른 선수죠. 네. 조대현 선수, 조대현 뭐 선수. 원상현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네. 뭐 전미래 선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 중에서도 뭐 많이 알려졌던 선수는 이제 김희건 선수가 북일고에서 휘문고로 지난해 전학 오면서 정말 엄청난 기대를 모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부진했어요. 멘탈 주고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너무 잘하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올해 김희건 선수뿐만 아니라 저런 선수가 많았어요. 부상이 없었는데 부진했던 선수들, 뭐 육선엽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너무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크니까 얼마나 그게 경쟁 의식을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김희건 선수라든지 이기창 선수라든지 이렇게 정말 좋은 선수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청년기가 끝나고 대통령배가 시작을 했지만 지금의 김희건은 1라운드를 노릴 만한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네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이제 전준표 선수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전준표 선수는 뭐 지금 보스턴 레드삭스와 계약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이찬솔 선수와 함께 서울과 원투펀치에 가까워요. 근데 국내에서의 평가는 전준표 선수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전준표 선수는 언제나 안정적인 투구를 하거든요. 제구가 되는. 그렇죠. 예상 가능한 투구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1라운드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네.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게 조대현 선수였는데 저도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 취재할 때 조대현 선수 얘기를 또 들었어요. 일단 피지컬이 그렇죠. 정말 장난 아니다, 조대현. 조대현 선수가 처음에 저희가 2월에 만났을 때는 조금 표정이 어두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육청명 선수가 부상을 당한 상태고 네.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지어진 상태였는데 이마트배 끝나고 만나니까 얼굴이 엄청 맑아졌더라고요. 이 선수도 투타 지금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어떻게 보세요? 투수로서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아. 조대현 선수가 이 이마트배 때 확 올라왔다가 그 다음부터 체력이 좀 힘들었어요. 체력적으로. 근데 이건 아마 두 개 다 경험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진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체력을 프로 가서 계속 기회를 주면서 키우게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네요. 네. 아니 또 원상현 선수 있잖아요. 그렇죠.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2학년 때까지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다가 그렇죠. 초반에 부상으로 좀 힘든 시간을 맞습니다. 보내다가 지금 다시 페이스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원상현 선수도 정말 좋은 선수고 저희가 직접 가서 만났을 때도 야구에 대한 자기 철학이 있는 선수는 생각보다 드물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원상현 선수는 그게 있는 선수고 아마 부산고에서 현재 부산고에서 원상현 선수가 발이 제일 빠를 거예요. 네. 흔히 말해서
정말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네. 운동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 시즌 좀 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 선수의 운동 능력을 평가한다라고 하면 한번 뽑아보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느 팀이나. 원상현 선수 상대해 보셨죠? 네, 상대해봤습니다. 네. 2학년 때도 워낙 제구력이 안정돼 있었고 그게 좋았었는데 3학년 때 이번에 또 상대를 해보니 부상으로 잠깐 나왔지만 네. 그래도 원상현 정도 하면 뭔가 핀포인트에 꽂을 수 있는 제구력만 가지고도 상대를 가지고 놀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네. 원상현 선수가 또 이제 그 장현석 선수랑 매우 친해요. 친한 선수들끼리 좋은 활약을 하면서 또 얘기거리가 만들어지면 저희 같은 사람은 되게 반가운 거니까. 재밌죠. 그렇죠. 쓸 게 많아지니까. 부디 좀 좋은 활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또 그 선수도 되게 궁금해요. 장충고의. 장충고등학교 독수리 요용 중에 한 명이죠. 자완투수 조동욱 선수. 조동욱 선수도 굉장히 좋죠. 5명의 엄청난 투수가 있는데 솔직히 성적은 좀 그렇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이유가 너무 좋은 선수가 많다 보면 어쨌든 간에 경기 수는 정해져 있고 맞아요.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선수는 황준서, 육선엽 선수인데 나머지 선수들이 기회를 얻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이 조동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왼손 중에서도 굉장히 이 좋은 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타점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수를 힘에 따라서는 조동욱 선수도 만만치 않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전화 인터뷰도 했었는데 경북고등학교 전미래 선수 정말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정말 자신감도 넘치고 씩씩하고 책임감도 굉장히 투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선수라고 평가하세요? 전미래 선수 역시도 투타 경험이고요. 네. 오히려 조대현 선수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전미래 선수의 최대 장점은 이 펀치력. 뭐 어제 첫 홈런 기록했습니다. 네, 네. 전미래 선수가 투수냐 타자나 되게 고민이 많은데 이게 매달 달라져요. 그 선수의 활약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라고 하면 뭐 어느 팀이든지 조금은 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투수 전미래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타자 전미래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정프로는 사실 이제 전미래 선수랑 통화할 때는 그 수창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KBO도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 팍 틀을 깨지 않으면 오타니 같은 선수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들고. 근데 저도 이 의견 너무 찬성하는 게 오타니 선수 처음에 메이저리그에서 2개 포지션 다 할 때 좋지 않게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다 야 부정적이었어요. 까불지 말고 하나만 해. 네. 근데 그거 다 극복하고 넘어섰잖아요. 그만큼 팀에서 기회도 줬던 건데 저는 성공 실패를 우리가 일찍 예단하지 말고 정말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빅3 하면 황준서, 김택연, 육선엽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황준서 선수의 첫 번째는 그래 황준서야 라고 생각할 텐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뒤에 있는 선수들 네. 우리가 지금까지 거론했던 선수들이 사이가 굉장히 이제 좁아요. 촘촘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대회 혹은 청소년 대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뒤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대표팀의 결과가 그렇죠. 네. 이 선수 중에서 만약에 전체 5순위 내외에 지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선수라고 뽑는다면 뭐 많은 선수들이 있겠지만 내일 되면 또 달라질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김희건 그리고 조대현 선수가 좀 더 앞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올해도 이제 드래프트가 야수보다는 이제 투수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졸업 예정자 가운데 가장 그 5툴 플레이어에 접근한 선수가 이제 서울고의 여동권 선수가 거론되고 있어요. 네. 이 선수가 1라운드 내에 지명 가능성 있을까요? 저는 가능할 것도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올 시즌 특이하게도 유격수 포지션이 좀 많이 없어요. 지금 거론되는 선수는 서울고 여동건, 네. 그리고 세관고 박지환 선수, 네. 그리고 성남고 이대상 선수 뭐 이 정도 뭐 몇 명 더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프로에 가서 유격수 포지션을 볼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 가장 앞서 있는 건 여동건 선수가 맞아요. 네, 그러면 여동건 선수가 가장 필요한 구단이 어느 팀일까요? 일단은 유격수를 최근에 안 뽑은 팀들이 여동건 선수에게 관심이 많지 않을까요? 정프로는요? 뭐 KT도 될 수도 네. 있고요. 왜냐면 김상수 선수가 잘하고 있지만 네. 또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키가 좀 작고 좀 투지가 넘치면 정부를 갔다 그쵸. 라는 얘기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건 다 거짓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부산고 시절에 정근우라는 선수는 다 갖춘 선수였어요. 수비 되죠. 타격 되죠. 네. 타격 정확도 되죠. 네. 파워 넘치죠. 발 빠르죠. 단 하나
키가 좀 작다는 게 좀 약간 마이너스 포인트였지만 KBO 리그의 레전드 이루수로 남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이 선수는 다 갖춘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동건 선수만큼 다 갖춘 선수는 없었어요. 포지션 좀 다르지만 본인은 한 2학년 때쯤에 이제 그걸 지웠대요. 키에 대한 걸 지웠대요. 네. 그 이유가 내 약점은 키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바꾸기로 했대요. 너무 좋은 마인드다. 그쵸. 그래서 저 선수를 욕심내는 팀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야수들 중에서 많은 또 선수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승민 선수는 또 이병규 그쵸. 코치의 아들이죠. 아들로서 더 또 유명한 선수인데요. 일단 야수 파트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원래는 여동건 선수가 확실하게 튀어오르기 전까지는 그래도 야수 중에서는 이승민이 제일 앞서 있지 않냐라는 네. 얘기도 있었어요. 지금 현재로는 야수로서는 여동건 선수가 제일 앞서는 게 맞고요. 네. 외야에서는 솔직히 이승민 선수 외에는 적수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탑이다. 보셨어요? 저는 경기를 했잖아요. 네네. 네, 거칩니다. 네. 근데 그 거칠다는 표현이 야구에 대한 거에 대해서 승부에 대해서 즐길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지면 한해하고 뭔가 결과를 계속 내고 싶어하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매력 있게 봤습니다. 타석에서 약간 두려움의 대상이긴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또 이제 포수, 경기고 이상준 네네. 선수도 좋은 평가를 받아요. 근데 내년을 좀 더 기대하지 않나, 다른 팀들에서 포수 이 포지션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봅니다. 내년에는 경기상고 한지훈 선수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강릉고의 이율예 선수가 있어요. 네네.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이 선수 말고도 더 있어요. 이상준 선수가 가장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내년까지 생각하는 구단들이 있다라고 하면 누구를 픽할지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024 드래프트가 이제 평년 대비 야수 자원이 부족한 느낌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 흐름을 고려했을 때 야수 자원이 부족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많은 현장 관계자들하고 물어봤는데 네. 공을 빠르게 던질 수 있다? 너 투수해. 그리고 걔가 키가 좀 크다. 그 선수가 너 투수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야수들의 이제 신장이나 전체적인 피지컬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투수들은 점점 커지고 야수는 좀 작아진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그러네요. 공 빨리 던지고 키가 크면 투수예요. 맞아. 일단 그렇게 시켜보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야수 자원들이 조금씩 부족해지지 않나, 예년보다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그런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선수도 굉장히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던 선수가 있어요. 부산고등학교 센터번호 선수. 연준원 선수. 연준호 선수 이번에 대표팀도 뽑혔지만 저는 외야수를 볼 때 기본적으로 외야 수비 범위, 그 다음에 주루를 잡을 수 있는 송구 능력, 그 다음에 타격을 이렇게 보는데 연준원 선수는 모든 능력치가 평균 이상입니다. 저 선수를 언제 어디서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선수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한 선수인데요. 네. 네, 강릉고의 육천명 선수. 그렇죠. 육천명 선수. 그렇죠. 부상 이후에 복귀한 그날 149가 나왔어요. 복귀 전에. 근데 이제 대회에 들어서는 140 한 2, 3 혹은 4 정도 나왔었는데 네. 확실히 압도적인 제구를 갖고 있어요. 네. 공이 150 가깝게 던지면서 제구를 저렇게 잘하는 선수는 굉장히 드문 선수예요. 제가 육정민 선수 스토리를 조금 아는데 육정민 선수가 어렸을 때 야구를 처음 시작할 때 진짜 이 선수가 야구 선수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부모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김성훈 감독이 당시에 고양 원더스를 네. 맡고 있을 때 고양 원더스를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성훈 감독 앞에서 공을 던졌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김성훈 감독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선수한테 굉장히 큰 자극이 된 거예요. 지난해 신일고 목지훈 선수에 이어서 또다시 김성훈 감독님과의 인연이 있는 선수가 네. 또 한 명 나오겠네요. 네. 이제 대졸, 네. 그 다음에 맞아요. 월리 드래프트, 네. 거기서도 나올 만한 선수들이 좀 있나요? 한 명 있잖아요. 유명한 선수 있잖아요. 정현수 선수. 정현수 정현수 대학교 때 선수, 그렇죠. 네, 성대 원성준 네, 선수. 원성준 선수도 네. 그렇고요. 그러니까 네. 대학 선수들은 8월에 일단 만나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미진합니다. 대학 선수에 대한 건. 하지만 대학에서도 꽤 많이 뽑힐 수 있어요. 올해는 왜냐하면 야수 자원 풀도 되게 적고 전체적인 풀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독립구단. 네. 독립구단도 글쎄요. 지난해에도 그렇지만 매년 한두 명씩은 나오잖아요. 네, 네. 네. 저는 같이 하고 있지만 하경목 영우 선수가 선수. 네. 그래도 지명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올 시즌 LG 트윈스 이제 박명호 선수는 참여수 단장이 올 시즌 전반기 히트 상품으로 꼽을 만큼 정말 신인답지 않은 굉장히 놀라운 활약을 펼쳐줬는데 이번 드래프트에 나온 선수 중에서 박명호 선수처럼 언더나 사이드암 어떤 그런 자원 눈에 띄는 자원들이 있습니까? 청주고 박기호 선수라든지 그리고 비봉고 이우현 선수들이 있는데 네.
지난해 사이드암의 느낌보다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아쉬움이 있다는 거지 저 선수들이 어떻게 성장할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박명훈 선수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 어쩌다 한 경기만 못해도 쟤는 키가 작아서 그런가 봐. 이런 그 선입견들이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랑 청대표에서 회식을 같이 하는데 네.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박명호 선수가. 그래가지고 애가 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김세현 앉아있죠. 윤영철 앉아있죠. 막 다 앉아있으니까 박명호 선수가 왜 그래 풀 주고 있어? 이랬더니 근데 제가 좀 키가 작은 게 좀 컴플렉스인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길래 나는 나하고 키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때 김세현, 윤영철보다 마운드에서 운영 능력, 제구, 볼 힘은 네가 제일 더 좋아. 자신감 가져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박명근 선수가 주장이 잘할 줄 알았어요. 이번 고교 최고 투수는 박명근이다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예. 왜냐하면 타석에 서봤기 때문에 볼이요 5승한 전성기만큼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박명근 무조건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직접 말해주는 것보다는 어쨌든 칼럼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썼던 기억이 나요. 박명근 선수한테 하는 말이었죠. 센티미터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너의 킬로미터를 보고 있다라고 썼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시다. 그만큼 가능성 있는 선수들의 피지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여준 선수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피지컬 하는 거 역시도 선입견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평가의 기준이 처음에 나오는 게 피지컬이다 보니까 그쵸. 예, 쉽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올 시즌 박명호 선수의 활약이 아마 다음 드래프트에도 굉장히 큰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프로의 진출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3까지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달려왔던 모든 선수들한테 이 KBO 신인 드래프트가 다 문이 열려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분명히 기쁨을 느끼는 선수도 있고 슬픔을 느끼는 선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프로에서 더 좋은 선수들, 더 힘이 넘치는 선수들을 볼 수 있다는 그 기대가 아마 KBO 신인 드래프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프로 내일 캐나다 출국하잖아요. 네. 한국 여자 야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정프로도 무사히 다시 또 이 자리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정말 좋은 성적 내고 우리 또 야구 팬들이 원하시는 또 여자 야구에 대한 성적을 또 내가지고 정말 금이안양하도록 열심히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훈의 야구 이슈다.